가지런하지 못한 치아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음식물 찌꺼기도 쉽게 끼고 저작 기능, 발음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데다 까딱 잘못했다간 두통이나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 바로 교정치료. 건강 A to Z. 오늘의 주제는 교정치료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것들. 그리고 도움 말씀이야 365 닥터스. 치아는 신체의 창. 대구 미르치과병원 하도원 원장. 방학이 되면 특히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 좀 길기 때문에 병원마다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겠죠. 네, 예.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교정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 A to Z, 오늘은 이 교정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위에서 대구 미르치과병원 하도원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방학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정치료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정치료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교정치료의 시기는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후, 그 다음에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 전후, 그리고 완전히 성장이 끝난 후,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앞니가 나면서 앞니가 엇갈려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런 분들 이제 애 보고 턱을 넣어서 다물어 보라 그러면은 앞니 끝이 이렇게 좀 부딪혀요. 그러면서 어금니가 뜨죠. 그러면 밥을 못 먹으니까 자기가 이제 턱을 내밀어서 앞니를 엇갈리게 하고 어금니를 이제 다무는 습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나중에 주걱턱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장치를 한 6개월 정도 전후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치료가 되죠. 이 이후에도 성장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초등학교 4, 5학년 시기에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뻐드렁니라 그러죠. 윗니는 좀 뻗쳐져 있고 아래턱은 좀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가 다 나게 되면 그때 교정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끼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좀 씁니다. 한 1년 정도 써가지고 턱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교정은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교정이죠. 장치를 붙이고 철사 걸고, 이런 교정은 이가 다 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다 나는 시기가 보통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후거든요. 이때 이제 한목에 장치를 붙여가지고 배열하면 이렇게 이제 가지런하게 이제 잘 배열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시기에 이가 엇갈려 있는 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료를 해요. 하고 나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다시 또 턱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초등학교 만으로 한 15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5세, 남자는 한 17세 정도의 재평가를 합니다. 그때 턱이 이제 크게 많지 않고 성장 많지 않고 이만 좀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 치료만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보니까 성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하기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교정과 함께 수술을 동반을 해야 돼요. 턱수술 같이 동반하시면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요, 비교적 좀 어린 나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정이 시작되는데, 그다음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교정치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정치료의 원리라는 게 치아에다가 장치물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철사라든지 이제 고무줄이라든지 약한 힘을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아 뿌리 주위에 있는 지근막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주위에 이제 뼈도 있죠, 그죠? 거기에 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 세포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뼈를 조금씩 변화시키죠. 그런 원리로 이제 치아가 이동되는 건데,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 살아있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세포 활성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교정 기간을 한 2년 정도라고 얘기하면 40대 이후의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연세에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교정 치료를 하러 병원에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가지런 하기 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일을 해넣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환자분 보면은 이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방치를 하셔가지고 그 반대측 치아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게 좀 무너졌죠, 그죠? 이게 엇갈리기도 하고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가 없는 부위에 이만 해놓으면 크게 효과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해서 가지런하게 이제 배열하고 정확한 위치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를 해 넣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분의 이제 얼굴 사진인데요. 치료 전과 치료 보시면은 이제 교정하고 동반을 해가지고 치과 치료를 하니까 이제 심미적인 면도 향상되지만 기능적인 면도 아주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봐도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저희도 이제 4학년, 5학년 올라가는데 아래턱이 약간 좀 나와서 교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 치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뭐 조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들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정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치과 치료들 보면은 이제 이를 깎거나 이제 뭐 잇몸을 절개하거나 뼈를 갈거나 이런 치료들이 많죠. 그런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정 치료라는 거는 치아에다 이제 접착제로 장치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아주 생리적인 그 힘을 줘가지고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부작용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부작용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를 이제 치아에 붙이면 거기에 그 음식 찌꺼기가 많이 끼겠죠. 그래서 특별히 더 열심히 양치질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치과용 교정용 칫솔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칫솔법도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오실 때마다 계속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막 1년에 몇 번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중에 교정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은 치아 끝에 뿌리가 한 1, 2mm 정도, 많게는 한 3mm 정도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짧아지는 거는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그 잇몸이 내려가면은 검은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시죠, 그죠? 교정을 하면 이게 생기니까. 근데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이게 생겨요. 그런데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치조골이 빨리 내려가니까 훨씬 더 가속이 되겠죠. 네. 그리고 교정 기간 동안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블랙 트라이앵글 없다가 생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가 보통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치아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보이지가 않다가 펴지니까 이제 거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놀라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축을 좀 개선을 하거나 치아를 사이를 좀 따듬어가 모아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이니까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치료 하는 중에 이 치아 색깔이 이제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한 1%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환자들 중에서도 한 200명, 300명 치료하면 한 번씩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자체가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한번 충격을 받았던 치아나 그런 경우에 이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이 변했으니까 굉장히 놀라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경치료하고 그 치아만 미백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관리만 꾸준하게 받는다면 교정치료 충분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교정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500원 더하기 감자가 1,800원 더하기 나왔다. 왔나? 아유, 아이고 그래 오늘 하루 고생했다. 근데 당신 얼굴이 왜 이래 까칠까칠하노? 응? 왜? 이상하나? 아니 그래 얼굴이 까칠까칠하니 부석부석하니 그렇다. 미치게 오늘 하루 종일 막 춥고 으스스하니 막 몸이 완전 뭐라카노?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그래 말이라 카나? 뜨뜻한 사무실에서 가만 앉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뭐가 춥노? 그래 그거는 그렇다. 당신이 아까도 난방비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어들어들 떨고 있더니고.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니면 억울하면 돈 벌어 오든가. 돈 벌어 와. 아이 너무 그까지는 말고 아유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치아 교정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구만 진짜. 올해 안으로 치아 교정한다 그랬지? 그래 돈 들어오는 구멍은 하는데 진짜 돈 나갈 구멍은 하나 둘 세 개나 되니까 내가 진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언니 춥다 했지? 뜨뜻한 방에 좀 누워갖고 지자라 내가 밥상 딱 차려서 갈게. 그래. 알았어요. 아 그래 들어가라. 맛있었나? 아니야. 아니 뭐 무슨 냄새고 이거? 몸을 반찬 뭔데? 여보 당신 좋아하는 혈액이 된장국. 언니 왜 가는데? 치아라. 구역질만. 왜 가는데? 누군데 와카노? 아니 그래. 언니 앉아봐라. 아니 언니 점심 뭐 먹길래 구역질하노? 그래 아니 아까 와가지고 보이길래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어슬어슬 춥다 그랬거든. 잠깐만 오빠야. 얼굴이 까실까실하고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구역질까지 난다. 그래 그거네. 오빠야 축하한다. 뭘 축하해? 등이 보는 거 아이가? 늦둥이. 아니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속이 막 미시미시 니글니글 거려갖고 막 사람 죽겠다 막. 아유. 맞다 언니. 원래 익할 때다. 그러지 말고 여 나오지 말고 뜨뜻한 방에 가서 쉬라. 우리가 밥상 차리 갈게. 뭐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또 따로 차린다 하고. 당신 이제부터는 응?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이래야 된다. 알았나? 이 사람들 지금 뭐라 카노 지금. 일로 와라. 안 그래도 내년 이맘때는 우리 집에다 해소리 나겠다 맞지? 맞다 오빠야. 하나 있는 게 집이 얼마나 다른지 아나? 아가 응애거리면 집에 활기도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리고 언니 잔소리도 확 줄어들고 말이야. 그래 잔소리 얼마나 줄어들겠노. 맞지 당연한. 맞다. 왜? 너 근데 올해 그 교정치료 한다 않겠나? 응. 근데 그럼 뭐 상관인데? 임신 중에는 교정치료 하면 안 된다 아이가? 맞다. 그렇다면 익할 때가 아니다. 못하게 빨리 말리라 좀. 그래 알았어 내 들어볼게. 빨리 가라. 뭐 들어갔다 나왔다. 언니 왜요? 교정 치료 고마 중단해라. 하지 마라. 내가 이쁘시는 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저기 임신 중에는 그 교정치료를 하면 안 된다 뭐? 임신? 누가 무슨 임신? 아니 언니 몸이 으슬으슬 춥고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구역질한 거
그게 맞다 하시긴 해, 그거는.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진짜. 임신 아이가 왜 비실비실 막 아프니 많이 하면서 뭘 무슨 소리 하는지. 극할 줄 알았어. 극할 줄 알았지. 극하고, 누가 임신 중에는 교정하면 안 된다 하더만. 들리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손피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둘 다 진짜. 그렇게 궁금하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꽁트로 꾸며봤는데요. 석호 씨는 임신 중에는 교정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석호 씨 말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면 그 잇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또 엑스레이 찍고 진통제, 마취제까지 그럼 교정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임산부가 교정 치료를 할 수 없다니요. 이거는 임산부에게 예뻐질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일단 교정 치료는요. 약물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시에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에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어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누구 말이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병주 씨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예. 있었던 걸까요? 그래요. 원장님마저 고개를 끄덕이게 예. 만든 병주 씨였는데 병주 씨 말이 맞다면 임신 중에도 충분히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임신 중에도 교정치료 가능합니다. 교정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생리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산부하고 상관없어요. 저 환자분 중에서도 임신하시고 또 출산까지 하신 분도 많고요.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치료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2명을 출산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오, 정말요? 그래서 3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분까지는 충분히 괜찮으신 아니, 것 같아요. 2년 만에 3명 낳은 쌍둥이 아니면 불가능하네요. 그렇군요. 가능하군요. 네. 예,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교정치료 하는 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충치 잇몸 질환입니다. 네. 역시 그건데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몸에. 그래서 이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덧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몸도 또 무거우시고 하니까 양치질을 좀 게을리 하시는 임산부들이 계세요. 그래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특히 고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엑스레이나 약 처방 같은 거는 그렇게 교정 치료하는데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일반 치료하는데 치과 치료하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임신 사실을 자기 주치의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 치아 역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꼽히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신 있는 외모를 위해 교정 치료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와중에 늘고 있는 궁금증이 바로 치아 교정에 따른 턱 모양 변형. 그렇다면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턱 모양까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교정 치료만으로 턱의 모양도 바꿀 수 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잡을 수 있죠. 저는 예. 경험자니까 그 느낌 아니까. 아니, 치열이 고르지. 진짜로 좀 지금요. 했어요? 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 됐고요. 네.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턱 모양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 그 교정 치료로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씨가 오늘따라 참 무리수를 많이 던지시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턱이 삐뚤어졌을 때 턱을 바로잡는 수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양악수술입니다. 그렇죠. 교정 치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예, 유진 씨, 병주 씨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요? 무서운 부가 났는데 그렇다면 원장님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정 치료로 턱의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있을 예.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중하고 성장이 다 끝났을 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성장기 중에는 저희가 이제 턱이 자라잖아요. 예, 그 성장을 조금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 중에 환자는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체가 턱이 이제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삐뚤다든지 하면은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하기는 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턱 수술하고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 치료만으로 성장 다 끝난 환자분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환자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물리는 환자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교정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를 꽉 다물었을 때 보면 어금니가 다 물리고 앞니가 엇갈리죠. 이렇게 되면서 턱이 조금 더 삐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편안하게 그냥 한번 다물어 보시라 그러면은 앞니 끝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턱이 조금 더 발라져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로 조금 더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얼굴 사진인데 이 왼쪽 사진은 어금니로 꽉 다물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앞니끼리 부딪혔을 때 모습인데 앞니끼리 다물었을 때 훨씬 더 중심이 더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위턱을 좀 넓혀주고요. 치아를 가지런하게 이제 배열해주면 앞니가 부딪히지 않고 어금니가 이렇게 닿죠. 그러면서 얼굴 중심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윗니 중심하고 아랫니 중심이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 교정 치료하면 윗니 중심하고 아랫니 중심은 약간 차이 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얼굴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교정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턱을 바로잡았는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치어를 가지런히 해 자신감 업, 저작 기능 업 하려는 사람들에게 소리 나게 만드는 또 다른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디를 가나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사랑니. 교정 치료 후에 사랑니가 돋아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인데. 그렇다면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 교정 치료 후에 사랑니가 날 경우 간신히 바로잡은 치열이 다시 흐트러질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교정 치료 후에 생긴 사랑니는 치열을 흐트린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그 추성훈 씨의 딸 사랑니 참 예쁘죠. 근데 사랑니도 이름은 참 예쁜데 이름만큼 예쁘지가 않은 게 바로 사랑니인 것 같아요. 사랑니가 이렇게 똑바로 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좀 눕혀서 나는 경우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교정한 치아의 좀 치열 배열이 좀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틀린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보면요. 그 잇몸 안에 사랑니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발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아니, 두 명에게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과연 누가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가 병주 씨 말씀이 맞는데 예. 유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사랑니와 관계없이 이제 교정 치료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밀고 나오면 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이 끝나고 치아가 가지런해졌는데 예, 나중에 사랑니가 늦게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밀면 앞에가 흐트러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이렇게 밀고 있는 경우하고 똑바로 나 있는 경우, 사랑니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하고 발치를 해가 없애는 경우, 이 네 가지를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본 결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니를 굳이 이제 이가 안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뽑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사랑니가 있는 쪽에 그 치열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환자분들을 가끔 봐요.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랑니는 이제 똑바로 나지 않았으면 뽑아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사랑니 자체도 이 뽑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의 원칙은 별 문제 없이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사랑니는 특별히 뽑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계속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하면은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또 요즘 교정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몇 가지 이제 교정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이 이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겁니다. 저희가 한 교정 치료 기간이 한 2년 정도 전후가 걸리는데요. 보통 한 4주에 한 번씩 약속을 잡거든요. 네. 그런데 1년에 한 4번 정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이제 약속을 잘 안 지키시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안 오시는 기간 동안에 장치물이 이제 부서지거나 탈락이 되거나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치아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해가 있어요. 그 이동해가 있는 치아를 원상태로 돌리는데 또 몇 개월이 걸리고 거기서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아까처럼 이제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잇몸 질환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 잘 지키시는 거. 그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너무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오시면은 치료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저희가 한 4주 정도의 약속을 잡아주는데 한 2주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아에다 힘을 가하고 아까 이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동하고 나서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치아도 그죠? 휴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2주마다 힘을 가하게 되면 치아 뿌리가 짧아진다든지 잇몸이 내려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오실 필요도 없고 한 4주 정도에 한 번씩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 교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교정 끝난 이 가지런한 치아가 평생 유지됩니까?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 유지가 안 되겠죠. 예, 교정 치료 후에도 이는 움직입니다. 이가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재발하고 노화예요. 이가 교정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움직여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죠. 그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고요. 또 교정을 안 하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가 움직여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지런한 하던 사람도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가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이 노화라는 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발과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정 끝난 다음에 유지장치를 하게 돼요. 그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고정식이고 하나는 가철식입니다. 고정식은 입안에 이 안쪽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요. 위에 4개 하고 밑에 6개 가느다란 철사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가철식 끼웠다 뺐다 하는 치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잡아주는 거죠. 고정식 치료는 이게 이제 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저희가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한 6년 정도 하고 있으라고 책에는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오실 때마다 이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언제 뗍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 입을 한번 보여드려요. 제 입 안에 지금 8년 된 이제 고정식 장치가 있는데 저 떼고 나시면 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으시면 이런 노화 과정까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끼웠다 뺐다 하는 장치는 보통 한 처음에 4개월 정도는 밤낮으로 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가 제일 재발이 많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밤에만 끼시고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격일 밤에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년 이후에 끼시는 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재발에 의한 요소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거까지 이제 막아주시려면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계속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뚤어진 치아,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기도 하겠지만 저작 기능이 씹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치아가 겹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칫솔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충치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않은 분들은 교정치료 한번 좀 생각해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예. 학생들의 경우에도 시간이 비교적 많은 방학이 교정치료의 최적기라고 하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미르치과병원 하도원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